이번에는 다른 물건 한번 보죠. 신림동에 있는 한번, 요것도 한번 제가 이제 여기 놓고 한번 쳐보죠. 신림동에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냥 동만 치면 동에 있는 물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번호를 직접 칠 수 있고. 이번엔 관리번호를 한번 치고 들어가 볼까요? 2019-12772-001. 이 001은 물건 번호입니다. 치면 서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휴먼시아 그 2단지 아파트 1502호이 나옵니다. 요걸 보면 이제 이 물건도 좀 전에처럼 공고를 봐서 이 물건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지를 이 법적 매각 조건을 국세인품에 진행되는 법에 정한 매각 조건을 확인하시고 이 숙지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또는 먼저 전자지도를 통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여기도 이제 그 단지가 엄청 크죠. 물론 이게 이제 역세권하고 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이게 이제 59점이면 한 25평인데 감정가 4억 7,200인데 4억 7,200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건이 시세가 얼마 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이와 같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 부동산을 검색하시고 이와 같이 서울시 관악구 관악구 그 다음에 이제 신림동이죠. 신림동은 관악구 신림동을 클릭하고 단지를 선택하면 단지가 이제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니까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여기네요. 요걸 치고 여기를 검색을 해가지고 좀 키워보면은 이 매매를 선택을 하면 59가 6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6억 2천, 6억 3천이 되죠. 그러면 이게 세가 4억 7,200인데 이것이 이럴 때 우리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주소가 신림동 1735번지인지를 아파트가 1735인데 이게 보면 59인데 그 시세가 6억 3천이죠. 6억 2천짜리도 있고 또 뭐 요거는 이제 6억 좀 평수를 작은 80으로 놓고 80하고 81을 보면 25평대니까 6억 3천, 6억 2천 요즘 또 6억짜리도 있네요. 6억짜리도. 이건 거래가 완료된 거고. 그러니까 보면 제일 6억에서 6억 2천 사이에 있으니까 요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은 6억에서 6억 2천인데 요게 새로 시작한 신권이죠. 이럴 때는 이걸 낙찰받으면 6억짜리를 이제 그 우리가 낙찰받게 되는데 이게 인수할 권리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건 세부 정보를 보면은 전체 지분이 매각이 되고 59.99가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압류선 정보를 보면은 이 주택에는 송윤석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1차로 2015년 10월 14일 확정일자를 할 때 2억 6천에서 2014년 10월 10일 날 5천만 원 증액한 거죠. 이랬을 때에 이렇게 이제 그 2억 6천하고 5천만 원 있을 당시에 이게 요 어떤 것이 대항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거는 입찰 정보를 들어가면 공매재산 명세를 누르게 되면요. 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임차인이 2015년 10월 14일 날 계약할 때 2억 6천만 원, 또 2017년 10월 10일 날 증액할 때에 5천만 원. 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냐?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12월 5일하고 2018년 12월 20일이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겠죠?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번엔 뭐냐면은 그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 관악구청에서 법정기일이 2019년 7월 10일부터 2019년 8월 10일 거는 요거는 우리가
재산세를 보시면 돼요. 재산세. 재산세가 027 510 200만 원 정도 되죠? 재산세. 이게 당일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넣고 요 2015년 11월 10일 날 요거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 그 납부기한이 2011년 11월 10일이니까 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가 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요것도 대항력 있고 요것도 대항력 있죠. 왜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도니까 이게 두 개에다가 3억 1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근데 이 임차인이 3억 1천을 다 받을 수가 있느냐? 1차 계약이 그 2015년 10월 14일이니까 다음날 오전 0시니까 15일 오전 0시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고 대항력도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차 계약도 2017년 이 10월 10일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는 당일 주간에 발생하니까 10월 10일 당일 주간에 발생하게 되죠. 요거는 2억 6천이 요 1차고 2차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보다 빠른 것은 당해세가 1순위, 당해세가 200만 원 1순위고, 그 다음에 요 건강보험료 2순위, 2순위가 건강보험료, 요가 얼마냐 하면은 335만 4,47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순위는 임차인은 2017년 10월 10일이니까 임차인보다 빠른 그 세금은 없어요. 3순위가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죠. 근데 나머지가 이게 지금 한 6억 정도 가죠? 이거를 5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5억에 낙찰받는다면 1억만 싸게 5억에 낙찰받는다면 1순위로 당해서 200만 원, 그리고 2순위로 건강보험료가 300 하면 기껏해야 500만 원 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분석할 때는 5억 원에 낙찰받는다. 그랬을 때는 공매 비용을 0순위로 3.2%를 계산해야 됩니다. 3.2%면 350원 한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 이게 나오겠죠? 1,600만 원 정도가 공매 집행비입니다. 3.2%. 정확히 따지면 뭐 5억 곱하기 3.2%는 1,600만 원 딱 맞네요. 그 다음에 1순위로 당해세가 1순위 200, 그 다음에 3순위로 건강보험 300 하면 500 빠지면은 2,100, 한 2,100, 2,200 정도가 이제 공매집행비용까지 빠지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가져가니까 임차인이 전부 합쳐봐야 3억 1,000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세금 중에서도 일반 세금 중에도 당해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할구청권은 구청권은 영등포 구청권도 뭐 당해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천시청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니까 큰 문제 없고, 관악세무서 같은 경우도 이게 1억 2,744만 2,660원이 이 국세지만 당해세 요것만 걱정하면 되겠네. 이게 당해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냐면 이게 세금도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가 있다든가, 또는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가 우리가 당해세가 될 수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가 당해세가 되려면 내가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은 일단은 관악세무서다 보니까 관악세무서에서 이 물건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가 당해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등기부를 또 열람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열람을 해보면 여기서 바로 이게 당해세인지 증여세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또 중요한 거는 이 공매 집행기한 즉 서울 서부지역본부 조세정리 2팀에 1588-5321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물건이 간학세무소께 당해세인지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그걸 확인 안 해도 여러분이 그 상속으로 받은지 증여를 받은지 등기부만 확인하면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를 한번 제가 여기서는 바로 띄워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제 구독선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구독선 사이트를 열어보면 이제 구독선 사이트에서 한번 제가 로그인 한 다음에 이렇게 일단은 확인해 내면 이 공매 관리 번호를 복사를 해야겠죠. 복사를 해서 제가 구독선 사이트로 가가지고 사이트에서 공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 물건의 아파트가 여기에는 왜냐면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서 첨부해 놨죠. 이 건물 등기부가 나오죠. 등기부를 보니까 여기에서 열람을 해가지고 이게 상속이냐 증여세를 받느냐. 이게 이제 2008년 5월 7일 날 이제 나오고요. 너무 자세한 건 개인정보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속이나 증여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물건에 대해서 항상 이 공매재산세 열람해보고 이 물건에 대해서 공매 담당자에게 제일 큰 거는 보면 여기서 제일 큰 세금은 뭐 이거는 다 뭐 짠짠한 거잖아요. 제일 큰 거는 1억 2,600이잖아요. 700이잖아요. 요게 뭐 법정기는 늦으니까 당해세면 임차인보다 빠르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5억 원인데 5억 원에 낙찰받는다. 그럼 이 공매 공매 집행 비용은 매각 수수료가 3%입니다. 그럼 뭐 송달료라든가 뭐 또는 이제 감정평가위원회라든가 공매 공고부 따지만 0.2%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3.2%를 잡습니다. 그럼 이게 3.2% 잡는 게 공매 집행비 1,600만 원입니다. 5억에서 당연히 이게 선수리가 되고, 그 다음에 1순위로 이게 0순위. 1순위로는 재산세, 당해세가 있죠. 당해세. 이 부분이 한 210만 원 정도 됐죠. 205만 몇천 원이니까 210만 원 잡자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공과금 있죠. 이 건강보험, 보험료. 요가 한 300만 원 정도 됐었죠. 이 정도. 그리고 3순위는 아까 세금이 1억 2,700만 원을 전부 그냥 당해세를 생각해서 다 빠른 거로 생각해 보자고, 이게. 세금을. 그럼 얼마 남아요? 그러면 5억에 마이너스 1,600만 원. 요 5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1억 2,700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3억 5,190만 원 정도 남죠? 좀 전에 어떻게 해서 1차 확정일자가 2억 6천만 원이었죠? 그 2차 확정일자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두 개 합쳐봐야 3억 1천만 원이니까 임차인까지 배당을 받고도 얼마 남는다?
5천만 원, 5,100만 원이 4,100만 원이 남죠? 잉여가 얼마 남냐? 4,1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당해세가 일 가능성은 없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사망해서 상속세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증여세도 아니고 2008년부터 한 사람이 체납자금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없던 설령 이게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봐 가지고 공매 집행일 확인 안 해가지고 당해세라고 그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게 설령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고 4,100만 원 정도 남죠. 그럼 이거를 6억짜리를 5천만 원에 5억에 낙찰받으면 한 1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입찰에 참여해도, 이건 입찰에 참여해도 되겠죠. 한번 입찰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입찰부증까지 납부하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지금처럼 해. 좀 전에 오피스텔을 입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입찰하게 되려면 1억 1,500을 인수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수할 것 같지만 임차인이 말소기준부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이보다 빠른 세금이 없고 설령 1억 2,700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1억 2,700이 이게 빠르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3억 1,100만 원 다 받고도 4,100만 원이 남아요. 그렇게 요거를 낙찰받으면 내가 5억 이하로 추가로 인수할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요걸 한번 입찰하기 위해서는 요 입찰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입찰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찰 정보 확인 및 준수규칙 동의가 나오죠. 요 상태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공매 공고문을 확인했다는 걸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준수규칙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동의했습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두 번째 단계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요 물건에 대해서 입찰 방법이 본인 입찰인지 대리 입찰인지 또 공동 입찰인지 전자서명 방식인지 이렇게 뜨죠. 본인 입찰 방식으로 할 때는 요같이 최저가가 4억 7,200이니까 이거의 10%인 4,720만 원만 여기다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기로 기재한다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보증금 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보증금 계산을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죠. 입찰 금액을 적어야만이 되죠. 입찰 금액을 요거를 5억에 입찰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입찰 금액을 5억을 넣은 다음에 보증금 계산하면 10%인 5천만 원이 아니라 이 최저가의 입찰가액에 요 최저가액의 10%인 4,7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납부할 금액을 총액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4,7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납부 계좌를 가상 계좌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신한은행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낙찰받지 못할 때 환부 계좌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낙찰받지 못할 때는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걸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되고 요거는 내가 낙찰받을 때 잔금 납부할 가상 계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서는 전자 손날 받으시냐 아니면 현장에서 송달받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각 항목에 모든 사항에 숙지하였으며 입찰서를 최종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입찰서를 제출하면 잠시만 기다려야 나오죠.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한번 해보. 여기 온미드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원활하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요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의 입찰 정보 내역이 나오죠. 이런 방법을 해서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의 입찰 정보가 되고 이 가상 계좌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계좌로 보증금을 하면서
입찰 절차는 모두가 다 완료되는 거죠. 이거를 내일 5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11시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온비드에서 오피스텔을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분석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